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과 제10판 시민법 강의 3회도 1111페이지에 로마자 2번 보증채무 성립보겠습니다. 산마이럴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2번의 보증채무의 성립. 1번의 보증계약.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양가로 1번에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며 주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자격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증인은 보통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나 부탁의 의무는 보증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주채무자가 그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보증인을 속인 때에는 그것은 상대방의 사기가 아니고 제3자의 사기가 된다. 보증의사에 관한 판례.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정보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하여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 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 의무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정금 보증의 경우 피보증 채무의 범위란에 특별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피보증 채무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증 채무의 범위란에 일정한 약정에 기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 속하는 채무만을 피보증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양가로 니은 자회사가 금전을 대출받거나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금융 거래에 있어서 모회사가 대주에게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과 자회사의 계약 체결을 인식 또는 승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작성 교부한 데 그친 경우에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상의 채무를 모회사가 보증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양가로 디귿 수표의 발행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수표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수표의 발행인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앞에서 직접 수표를 발행 교부하였다는 1112페이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수표의 발행인에게 민사상의 보증 채무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변론을 하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수표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의 민사상 보증계약을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양가로 리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채무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규칙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중에 하나여 제3자가 연대보증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채무 명의자인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연대보증인이 알고서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제3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른 구상 의무는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승낙한 경우에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서 최소한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미음. 이는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형식상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실질상의 주채무자의 채무의 상환을 각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경우에는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률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형식상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채무의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연대보증만이 부담하여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나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양해가 있는 경우라면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아무런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이번에 보증계약은 무상, 평문, 악성 계약이다. 우리 민법상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도 없다. 보증계약은 보증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1항의 결과 보증계약은 일종의 요식계약이 된다.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1113페이지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요식성이 다소 완화된다. 양가 3번에 보증인보호법상의 보증계약에 체결할 때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이는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같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무효라고 쓰여야 할 것이다. 양가 4번에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하며 그 점은 보증계약을 갱신한 때 또한 같다. 채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개정 시에 신설된 것이다.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전판 보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죠. 예. 한편 보증인보호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그 규정을 살펴본다면 은행 등 일정한 금융기관이 보증인보호법상의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보증을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는 보증기간을 갱신한 때에도 같다.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인은 정보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금융기관이 이 제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행 경과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번에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보증채무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보증계약이 계약의 일반적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밖에도 보증채무와 주채무자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보증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 이는 보증계약의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양가를 이번에 주채무에 관한 요건 방금 이번에 주채무가 있을 것.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이므로 보증채무가 성립하려면 주채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일지라도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보증계약이 아니고 손해담보 계약에 해당한다. 방가로 이번에 주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할 것,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내용상 같아야 하므로 주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대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대체성을 인정하면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부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경우에 주채무가 손 1114페이지에 배당 채무로 변하는 것은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증한 것으로 새겨야 함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방가로 3번에 장래의 채무, 조건부 채무의 보증. 보증은 현재의 채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채무에는 장래의 특정의 채무뿐만 아니라 장래의 불특정의 채무도 포함한다. 뒤 채무의 보증, 가령 당좌 대월 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증감 변동하는 채무에 관하여 담보하는 것을 근보증이라고 한다. 이러한 근보증에 대하여 과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통솔판례는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되는 채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하나 그 기준은 근저당의 경우보다는 완화되어도 무방하고 따라서 보증기간이나 보증하는 최고 한도액을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되진 않으며 계속적 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보증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2015년 민법이 개정되어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규정에 따르면 근보증은 포괄 근보증이라고 또 허용되나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무효로 된다. 한편 주채무는 조건부 채무일 수도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 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주채무가 장래의 채무, 조건부 채무인 경우에는 보증채무는 현재의 채무인가 물적담보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일지라도 채권자는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그 순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담보권이 성립한다고 하여야 하나 보증채무에 있어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형성에 비춰 주채무가 효력을 발생할 때 보증채무도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방가로 4번에 취소의 원인이 있는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 본래 보증채무는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주채무가 취소되면 보증채무도 무효로 된다. 한편 2015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아는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규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비판받아 삭제되었다. 양가로 1번의 보증인에 관한 요건, 방가로 1번의 위반의 경우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방가로 2번에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 법률 규정 또는 법원의 명령 1115페이지에 의하여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 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채권자가 스스로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지명을 작용하지 않는다. 그때는 채권자가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보증인의 자격은 보증인을 세울 의무의 요건일 뿐이며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무자격자일지라도 일단 그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그 경우에 채무자는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고 그 결과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로마자 3번의 보증기간 민법은 보증기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보증인보호법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동법상의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정하여지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된다.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보증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 체결 시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그리고 동법 제7조 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한편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해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그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로마자 4번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의 내용은 보증채무의 부정성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양가로 1번에 보증채무의 목적. 보증채무의 목적, 즉 급부는 보증채무의 부정성을 말미암아 주채무의 목적과 동일하다. 그리고 주채무의 목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경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그에 따라 변경된다. 양가로 2번에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클 수 없으며 만일 더 큰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든다.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의 범위보다 작은 것은 상관없다.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보충 규정에 의하여 범위가 정하여진다. 1116페이지. 그리하여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에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손해배상 채무는 주채무의 손해배상에 대한 것이며 보증채무의 이행시체로 인한 것은 아니다. 보증채무의 이행시체로 인한 지연배상은 보증채무와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시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은 보증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 거래의 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한편 판례는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에서 선급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을 경우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 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것인지 주채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관한 계약의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도 담보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학설, 판례는 일치하여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학설의 근거 설명 방법은 둘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계약 당사자를 위한 보증을 그 계약에서 생기는 특정의 채무만을 보증하는 취지인 것은 오히려 예외이며 보통은 그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취지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청산관계설의 견지에서 본래의 채무와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한 채무 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뒤의 채무도 보증하게 된다고 한다. 사견으로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직접 효과서를 취함으로 필사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 3번의 보증채무의 모습. 보증채무의 모습은 주채무보다 가벼울 수는 있으나 무거울 수는 없으며 만일 더 무거운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든다. 양가로 4번의 보증채무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이는 보증채무가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원래 보증 한도액에 정한 금보증이 있어서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 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1117페이지.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시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은 보증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 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양가로 니은에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채무는 경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부분이 축소 감변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은 축소 감변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양갑지긋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위반 보증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 측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 측과 같은 일반 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기하여 특히 예외적인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 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당사자 사이의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증 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 하나여 피보증 채무를 계속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 채무를 존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행기 연장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는 이행기가 연장된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의미하며 위와 같은 의사가 담겨진 이상 그 동의는 이행기가 연장되기 전뿐만 아니라 이행기가 연장된 후에도 가능하고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